I was heading. head는 어디 어디로 머리를 두다니까 어디 어디로 향하다 이 뜻이에요. In the direction of 어디 방향으로 of a forest road 숲길 쪽으로 내가 향하고 있었다. 자, 그 숲길은 that I know. 자, I know 요거를 대시 관계 요거 앞에 있는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얘는 가로를 쳐서 묻고 무시하세요. 이런 식으로 연결사가 나오고 관계사들 중에 연결사잖아요. 그래서 관계사나 연결사가 나온 다음에 쓸데없이 I know, I believe, I guess 막 이딴 단어들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그냥 들어간 겁니다. 왜? 그래서 얘하고 거리를 띄워야 너네가 몰라보라고. 이런 식의 패턴들이 많이 보이죠. 자, 나를 홈은 집, 저 부사로야, 부사. 그래서 집으로 데려다 줄 숲길이죠. 그래서 대신 앞에 있는 forest road를 갖겠죠. 자, 나를 집에까지 데려다 줄, 제 집으로 이어지는 숲길 쪽으로 향하고 있는 중이었다. But almost as though someone had switched off all the lights, I was suddenly in a black forest with no lights of any kind. 그러나 거의, 하지만 거의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죠. 누군가가 모든 빛을 헤드피피를 썼네요. 그러면 빛을 꺼버린 것처럼이죠. 자, 이거는 뭐예요? 가정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이라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시제가 과거잖아요. 옛날 일에 대한 가정은 had pp를 쓰잖아. 그래서 had switched off라고 had pp를 쓰는 겁니다. 자, 마치 누군가가 모든 빛을 다 꺼버린 것처럼 I was suddenly 내가 갑자기 컴컴한 숲 속에 있었고 그 숲에는 어떤 종류의 빛도 노니까 없었어. 그죠? 없는 그런 까만 숲, 암흑의 숲 안에 갑자기 들어와 있게 되었다. Feeling lost. 자, 여기 분사구문이죠. 누가 이렇게 느끼는 거야? 주절의 주어인 내가. 자, I was lost. 뭐야? 길을 잃은 거죠. 그래서 길을 잃은 것처럼 느끼는 내가 비틀비틀거렸다. 그리고 넘어졌다. I torn은 tear 동사의 과거형이죠. 자, 그래서 tear 과거는 tore, 과거 분사는 torn이죠. torn, T-O-R-N. 내가 내 옷을 찢어 먹었고 내 스스로를 다치게 했어. 왜냐면 인주어는 타동사고요. 누구누구를 다치게 하다. 그래서 목적어를 써야 돼. 그러면 내가 나를 다치게 할 거니까 셀프가 와야겠죠? Falling down a hill. 자, 뭐를? 내가 나를 왜 다치게 했어요? 그래서 이 ing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죠? 언덕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내 스스로를 다치게 했다. In desperation, 절망에 빠져서 자포자기한 채로 멈춰 섰고 그 다음에 나무에 기대어 서 있었다. 린이 어디 기대어 서다죠? 자, I have no idea. 전혀 알 수가 없었어. Where I am now. 내가 지금 where,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없었다. Will anyone even notice that I am gone? 누군가가, 자, 이거 의문문이니까 예를 썼고요. 누군가가 대절을 알아차리긴 할까? 누군가가 대절을 깨닫긴 할까? 뭐, 내가 사라진 것을? It was then, 바로 그때였다. 그래서 8번 질문은요. It was랑 that을 생략을 하고 보세요. 자, 그럼 누가 남아요? then만 남죠. 그리고도 말이 되나 보세요. Then a faint aroma drifted through the darkness. 자, 말 되잖아요. 희미한 향이 어둠을 통해서 어둠을 뚫고 drift는 둥둥 떠다니다거든. 희미한 향이 둥둥 떠왔다. 그게 언제야? 바로바로 그때였다. 그래서 강조의 이때절입니다. 자, 강조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It is 다음에 that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강조하고자 하는 말을 A번에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that 이하한 것은 바로 A였다.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자, 강조하는 요 A절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명사도 되고 전치사고도 되고 부사고도 되고 다 되는데 안 되는 거 뭐 있죠? 동사와 형용사는 강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해석이 안 돼. 이상해.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는 강조에 넣을 수 없다. 나머지 다 넣을 수 있다. 자, 그럼 여기 그래서 다시 볼게요. 여기 보세요. 부사를 넣었죠? 그래서 그때 희미한 향이 어둠을 뚫고 날아왔다. 바로 요 음식 냄새였다. 요리하는 냄새였다. I stumbled towards it. 자, towards를 썼죠? 전치사는 s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내가 stumbled 비틀거리며 나아갔다. 그리고 곧 희미하면서 뭐뭐 위시가 붙으면 뭐 yellowish, reddish, 뭐 greenish 이런 식으로 붙으면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촉촉한 이런 느낌의 형용사가 되죠. 그래서 노르스름한 빛이 반짝거렸다. 나무숲을 뚫고 나무숲 사이로. It was
Uncle close your cabin that. 그것은 uncle 삼촌의, 그러니까 쿨 삼촌의 오두막이었고, and I could see him through the window. 창을 통해서 삼촌을 볼 수 있었다. Thankful beyond words. 자, beyond words면 언어를 넘어서서 감사한 누가? 내가. 이것도 분사구문이죠? 자, 분사구문은 이거 당연히 being 같은 거 생략됐을 거야. 그지? 뭐 I was thankful이었겠지. It was thankful. 정말 말을 넘어서서 감사하게 느꼈던 누가? 내가. 알았다. I could finally ask for help. 내가 마침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을. 그래서 나의 고난이 끝이 났다. 이런 길이야. 자, 별로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 요약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내용 한 번만 정리해보면 깜깜한 숲에서 길을 잃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푸르 삼촌의 오두막 불빛, 그다음에 음식하는 냄새 이걸 따라간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의 길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지나가겠습니다. 20번 질문 갈게요. When you are working in healthcare. 자, 네가 의료 분야 쪽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it is important. 뭐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가짜 주어의 it, 진짜 주어의 to죠. 그래서 자, 뭐 하는 게 중요하다? 디벨롭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당신의 환자들과 굉장히 견고하고 직업적 관계를 디벨롭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네 환자들과. 네가 의료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너는 의료 전문가라는 뜻이겠지? 뭐 의사, 간호사라는 뜻이겠죠? by ing, 뭐뭐 함으로써. 현실적 self boundaries. 자, 스스로 경계를 현실적으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너는 그 관계를 지킬 수 있다. 적절한 자기 경계를 세우면 그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환자에게 초점을 계속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When working with patients, 어떤 환자들 who are seen frequently, 자주 보여지게 되는 환자들과 일을 하게 될 때면, 자주 보여지게 되는, 자, it is easy, 뭐 하는 게 쉽다? To start to think of them as friends. 그 환자들을 자주 보니까 친해지잖아. 그러니까 친구처럼 자, think of A as B죠. think of A as B죠. A를 B라고 생각하다. 그래서 그 환자들을 친구처럼 생각하기 시작하기 쉽습니다. With a friend. 그러면 이제 친구가 됐어. 사실 고객이잖아. 나한테 돈 주는 사람인데 이제 친구가 돼버렸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친구와 함께는 너는 you are likely to share 뭘 다 오픈하고 나누고 공유할 가능성이 있어. 네 개인정보를. 근데 이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that is not appropriate with a patient. 이러한 행위는 이러한 너의 개인정보는 환자하고는 적절하지가 않은 거야. 뭐 하기가? 공유하는 것이. 자, 그래서 자주 만나는 환자의 경우는 친구처럼 느껴지기 쉽고, 그러나 친구랑 개인적인 얘기를 나누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경우는 환자랑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that은 개인정보를 얘기하게 되겠죠. 환자하고는 부적절한 개인정보를 나누게 된다. 그럼 뭐, 아이고, 뭐, 어머님 또 오셨어요? 뭐, 그래서 와이프가 어쩌고저쩌고, 뭐 아들내미가 어쩌고 이런 일 하지 말라는 거야. 환자는. 환자들은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자, may feel that they cannot share important health-related information because you are their friend. 네가, 자, 의사인 당신께서 환자들의 친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의사가 환자의 친구가 됐기 때문에 중요한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이제 나눌 수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and it would be embarrassing to share that information. 친구랑 그런 정보를 나누는 것이 어쩌면 창피하고 뭐 당황스럽고 그럴 수도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늙었어, 내가. 근데 만약에 내가 여자고 뭐 60대면 여전히 좀 자기를 할머니라고 아직 받아들이기 좀 그럴 나이일 수 있죠. 그리고 뭐 내가 만약에 직업도 되게 멋졌고 평생 내가 멋지게 살았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 근데 내가 그냥 환자면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왜 그 나이에 겪는 여성들의 뭐 요실금도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좀 남한테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문제를 의사니까 말할 수 있잖아. 근데 친구처럼 돼버렸어. 그럼 어떻게 말해? 그렇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를 의사가 환자한테 오픈을 해버리면 환자는 이제 친구가 됐는데 친구한테 어떻게 그런 건강 관련한 중요한 문제를 이제는 뭐 얘기를 못하는 거지. 이렇게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정보를 이제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창피하고 이렇게 느낄 수 있다. 그러니 내 스스로 경계를 세우는 것이 뭐라고 can be pp죠. 자, can be thought 뭐라고 여겨질 수 있다. 자, 이거야. A think of 주어 think of A as B. 원래 문장은 이거지. 주어는 A를 B라고 생각하다지. 자, 그럼 이거 수동태로 바꿔. 그럼 이게 목적어니까 A is thought of. 여기까지 수동태 끝났지? 맞지? 수동태로 올 때는 요거 동사가 같이 다니는 아이를 같이 이렇게 비동사의 pp를 쓰시고 여기까지 쓰고 이제 나머지 어떻게 해? as B 그대로 오는 거죠. by 주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수동태를 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A는 B라고 생각되어지다. 그래서 A, 자, 비동사의, 자, PP, B, thought of, as까지. 그럼 뭐야? self boundary는, 자, 직업적 경계로 생각될 수 있다. 즉, 의사와 환자 간의 생계,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나는 여기까지는 경계를 쳐야지. 여기 넘어오지 말아야지. 이 사람하고 관계는 여기까지만 해야지. 라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런 울타리는 일종의 직업에 관련된 그런 울타리, 그런 경계선으로서 이제 여겨질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 환자를 존중심을 가지고, 경의심을 갖고 너는 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관계를 목적어, 프로페셔널, 목적격, 오형식 문장이죠. 관계를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일에 관련된 관계로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 다음, be friendly to patient. 환자한테 친절하게 굴어라. 명령문이죠. 그리고 초점을 환자한테 계속 둬라. 여기까지죠. 자, 그러면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은데 주제가 뭐야 얘들아? 네가 의료진이야. 그러면 환자한테 친절하게 굴고 친밀하게 굴어. 그런데 뭐 하지 말해? 친구처럼 그들을 대하지 말고 개인적인 정보를 오픈하지 말해. 그런 식으로 경계를 가져가래. 그 다음 너무 내가 친구가 돼서 개인적으로 자꾸 다가가서 하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긴대? 환자가 그 되게 중요한 건강상의 문제를 얘기를 못 할 수도 있대. 그러면 나는 의사로서 실격인 거야. 놓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친절하고 전문성을 유지하되 언제나 환자다. 환자가 중심이다. 이런 태도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내용은 그거죠. 주제문은 뭘까요? 주제문. 우리말로 한번 정리해 볼래요? 한 줄로 요약하면 의료진은 그렇지. 의료진은 환자를 존중하되 전문적 직업적 경계를 넘지 말고 그들을 대해야 된다. 이렇게 한 문장 가져가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1번 갈게요. 지문이 9월달 지문보다는 평이해. 근데 그러니까 킬러 지문들이 한 3개 정도가 있어. 그래서 그런 지문들 나올 때는 해석을 여러 번 돌아가면서 한번 시켜볼 거야, 다. 내가 해주고, 해봐, 이렇게. 그래서 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 코트는 우리가 겨울에 겹쳐 입는 게 코트잖아. 그지? 그래서 겹쳐 입다. 겹쳐서 위에 원래는 겹칠하다 이 뜻이야. 코트가. 그래서 방수 처리하는 것도 코팅 처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코트도 겨울에 그걸 왜 코트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러 겹을 겹쳐 입으니까 코트야. 그래서 여러 겹을 겹치다 이 뜻이야, 이거. 그래서 coat fresh, web sweep. 스웹 뭔지 알아요? 스웹? 면봉을 스웹이라고 하죠. 그래서 잠깐만. 자, 소금물에다가 새거, 그다음에 새거 젖은 면봉을 소금물에다가 묻히래. 그리고 나서 자, 너의 혀의 여러 부위에다가 그거를 톡톡톡톡톡 해보래. 터치를 해보래. 자, 그러면서 뭘 기록하면서 너의 혀의 어느 부분에 너의 your taste seems strongest 가장 강렬하게 느껴지는지. 괜찮죠? 젖은 면봉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프레시는 뭐야? 새 걸 갖다 쓰라는 거야. 새 거, 쓰던 거 말고. 이건 그 뜻이야. 새 거 면봉을, 젖은 거를 소금에다가, 면봉이 젖어 있어야 돼. 소금물에 넣으라는 게 아니라 면봉을 젖은 거를, 소금은 가루잖아. 그래야 젖어 있어 소금 묻혔을 때 면봉에 소금이 묻어서 이게 짜게 느껴질 거 아니니. 그거를 혀에다가 여러 부위에다 콕콕콕콕 여러 부위에 대보래. 그래서 가장 세게 느껴지는 부위가 어딘지를 기록을 하래. 근데 가장 안쪽은 맛을 못 느끼지. 그지? 거기는 아프게 느끼는 부위고,
혀가 미각을 느끼는 부위는 요 끝부분 아니야? 맞을걸? 혀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고 혀를 이렇게 내밀면 여기만 맛을 느끼는 건 아닌가? 여기 끝부분은 압통이 있고 통증만 느끼고 요 부위만 맛을 느끼는다라고 내가 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맛볼 때 끝에다가 맛을 보는 거고 그 실수로 이렇게 혀가 잘리거나 하면 그래서 맛을 못 느낀대. 요 끝부분에 미각이 모여 있다라고 내가 들은 것 같아. 아니면 말고 여하간에 기록하면서 그래서 요건 분사구문이죠. 그래서 요거 명령문이지만 분사구문이 어떻게 가능해? 명령문 얘들아 주어가 누구야? 너지 너. 너 이렇게 이거지. 그러니까 네가 기록을 하라는 거야. 요거는. 자,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각을 하세요. with water. 물로 입을 헹구고 왜? 자, to 다음에 동사는 thoroughly야. through가 아니고 thoroughly. 철저히 완벽하게 혀를 닦아내기 위해서 물로 가글을 해라. 컴마. 사용해라. 자, 어떤 면봉을 사용해라. 뒤에 또 pp. Coated with sugar on the same spot. 설탕물로 코팅된 면봉을 사용해서 어디다가 똑같은 부위에다가 소금물 콕콕 찍었던 그 부위 똑같은 부위 위에 자, 설탕물 묻혀진 면봉을 한번 써봐. 그리고 그 결과들을 기록을 해봐. 자, 됐죠? 여기까지 무리 없죠? 다시 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레몬 주스로 자, 수압 면봉에 한번 묻혀봐라. 뼈에 발라봐라. 자, 여기서는 수압을 동사로 썼네. 그래서 면봉으로 묻히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헹구고 나서 커피를 한번 시도해봐라. Compare your reactions with your friends. 자, 너가 느꼈던 반응들을 친구들의 것이죠. 여기 apostrophe s 나왔으니까. 그래서 자, 이게 복수의 명사는 이거에 s 더 안 붙이는 거 알죠? 그냥 apostrophe는 하고 끝나는 거 알죠? 그래서 그럼 뒤에 뭐가 빠진 거야? reactions가 빠져 있는 거야. 친구들의 반응과 너의 반응을 한번 비교해봐. 너의 미각 패턴이 자, 무엇보다 더 많은 걸 나타내 줄지도 몰라. 그냥 맛에 대한 선호도 그 이상의 것을 드러내 줄지도 몰라. 네가 쓴맛을 좋아하고 단맛을 좋아하고 커피 맛을 좋아하고 신맛을 좋아하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단순히 그거 이상을 뭐 나타내 줄 거래. 너의 미각 패턴이. 자, 최근의 연구가 어떤 연결고리냐면 between A and B죠. 자, taste status and behavior disorders. 자, 미각자의 T 스테이터스는 사회적 지위와 참여한 신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테이스터는 네가 이렇게 테스트 했잖아. 그죠? 그렇게 실험을 했던 그 사람의 어떤 그 위치, 신분, 위계와 행동 장애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 내용 괜찮죠? 면봉에다 소금 묻혀서 가장 진하게 느끼는 데를 기록을 해봐. 두 번째 거 어떻게 하래? 두 번째 거는 물로 입을 헹궈래. 그래야 그 짠맛을 이제 안 느끼니까 다시 혀를 리셋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설탕 묻힌 거로 똑같이 테스트하고 똑같이 기록을 하래. 3번 뭐야? 또 헹군 다음에 레몬즙을 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커피를 해보래. 4번까지는. 자, 5번에서는 네 결과를 친구의 결과랑 비교를 해보래. 자, 그리고 나서 6번에서 뭐라 하겠냐면 이렇게 얻은 미각 패턴은 그냥 입맛 정보 이상의 것을 나타내 줄 수도 있대.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하네. 그거 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7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각 유형이 이런 미각 유형들이 너의 행동의 장애잖아. 그러니까 네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런 행동과 너가 어떤 미각을 좋아하는지 이게 연결고리가 있을 수가 있대요. 자, 그러면 이 흐름은 여기까지 쭉 괜찮았죠? 자, 그러면 7번 다음에 무슨 말 나올까? 당연히 예를 들겠지. 아, 뭐 말인지 모르잖아, 이게. 영어는 절대 이렇게 안 끝나. 갑자기 뭘 끌고 들어왔잖아.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앞에 이거를 이렇게 길게끔 썰을 푼 거야. 하고 싶은 말인지 이 얘기를 하려고. 주제가 중간에 나온 케이스야, 이거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non-tasters. 이거는 뭐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맛을 못 보는 사람은 미각을 잃은 사람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자, tend to have a higher incidence of alcoholism. 더 알코올 중독이 될 그 경우가 더 높대요. 알코올 중독이 될 경우가 더 높고, 왜 때문에? 알코올이 그들에게는 덜 쓰게끔 느껴지기 때문이야. 여기 sims를 썼는데 뭐 feel을 써도 되겠죠. 상관없죠. 그죠? 그래서 알코올은 얘네한테, 근데 이거 되게 맞는 말이다. 이거 내가 이런 관련 글을 많이 봤는데, 그, 첫 연애를 할 때, 처음 연애할 때 그 남자친구가
덩치가 됐다 컸어. 아, 나는 뚱뚱한 남자 좋아해. 곰돌이 같은 사람 좋아해. 약간 뚱뚱까지도 나는 좋아하고, 난 마른 사람 정말 싫어해. 근데 체격이 좋은 사람들이 이유가 있지. 잘 먹잖아. 잘 먹으니까 체격이 좋지. 그리고 난 잘 먹는 사람 좋아해. 그래야 같이 뭐 먹으러 갈 수도 있고, 연애가 그거 먹으러 다니는 재미 아니야? 그리고 그래야 성격이 좋아.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들 좋아해. 나는 남자 마른 거 정말 싫어해. 남자로 느껴지지가 않아. 근데 천년을 했던 남자가 진짜 고래였어, 고래. 술 고래.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소주를 한 밤에, 한 밤에 15병 먹어도 별로 많이 안 취해. 그러니까 덩치가 커서 안 취하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먹잖아, 소주를. 근데 이제 그거가 너무 나는 그렇게 술을 잘 먹는 사람을 처음 봤어. 그러니까 신기해서 관련 그 기사를 내가 많이 찾아본 적이 있어. 아니, 내가 그 남자랑 연애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런 인간을 처음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사람이 이러고 죽지 않네. 알코올 막 쇼크가 오지 않니? 그 정도면? 아니, 근데 술을 어떻게 먹냐면 소주를 소주잔에는 안 먹어. 왜 맥주잔 알아요? 이만한 유리컵 글라스 있죠? 그거에 소주 절반, 맥주 절반을 넣어가지고 처음에 먹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어느 정도 취하면 그냥 소주만 따라갖고 그냥 그거를 벌컥벌컥 먹는데 여길 딱 열고 탁 들어 마시고 탁 들어 마시고 안주도 안 먹어. 내가 아니 너는 그게 그렇게 너무 맛있게 먹어 술을. 그래서 너는 소주가 안 써?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음식 중에 소주가 가장 달대. 그래서 내가 한번 어떤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에서 그 외국 기사였다? 그 관련된 무슨 메디칼 의사가 발표한 논문 기사였었어. 아, 그것도 알래서 한 게 아니라 무슨 뭐 그쪽 번역 일하다가 본 건데 그런 유전자가 있대. 이 혀 안에 유전자가 그 굉장히 쓴 술 있잖아. 쓴 술을 달게 느끼는 유전자가 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쓴맛을 맛있게 느끼고 달게 느끼기 때문에 다른 음식의 맛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음식의 미각에 둔감하대. 그러니까 인생을 살고 음식을 먹는 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가 술을 먹을 때 안주도 안 먹는 거야. 안주도 안 먹고 그 술이 쓴데 그 되게 독주만 먹어. 그래서 소주를 먹고 돈이 없을까? 우리는 그때 돈이 없었으니까 20대 때 연애니까 소주를 먹거나 나중에 걔랑 내가 조금 오래 만났는데 좀 돈이 생기면 좀 비싼 독주 있지 위스키 막 40 몇 도? 이딴 거만 처먹는 거야 이 새끼가. 그래서 내가 넌 죽겠다. 내가 너를 계속 만나다가는 너 장례를 치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어. 술을 15병을, 야, 소주가, 씨, 얼추 20도가 넘어. 그거를 미친 새끼 15병을 처먹어. 그리고 걷는 것도 똑바로 걷고, 혀도 잘 안 꼬이고, 말다툼도 나랑 끝까지, 논리적으로. 재수없지. 남자가 꼭 나를 이겨 처먹으려고 더. 그래갖고, 걔하고 헤어진 거는 나한테 안 줘줘서 기네. 말다툼을 남자랑 야, 씨, 절대 남자들, 씨, 여자하고 말로 이길라 들지 마. 세상 재수없는 게 그거야. 아, 안 그래? 아니, 남자 말이 맞아도 여자한테 줘줘야지. 나하고 논리적으로 디베이트 하려고 만나는 거야? 아니잖아. 그 새끼하고 내가, 생각보다 또 열받네. 나쁜 새끼, 씨, 미친 새끼. 잘 사나? 잘 살 리가 없어, 그 새끼. 여자 등치는 씨 3만 원 새끼가 조그마한 여자를 이겨 쳐먹으려고 끝까지 덤비는 새끼. 아마 지방간으로 어디가 죽었을 거야, 일찍. 그 간이 멀쩡할 리가 없어. 여기 나오면 그렇잖아. 이거 보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그 생각났어. 술이 그들에게는 덜 비럴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코올이 걸릴 그 사례가 이게 사례잖아. 그런 사례가 더 높은 경향이 있는 거야. 미각에 둔감한 사람이. 그래서 봐봐. 자, taster status, 미각의 위계와 그 다음에 행동장애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야. 반대로 super tasters, 정말 장금이 요만큼만 마셔도 탁탁탁탁 아는 사람 있지. 난 좀 둔한 편이야. 그래서 난 좀 둔해. 그래서 짠맛, 뭐 단맛 이런 거 잘 몰라. 잘 아는 사람 있어요? 아, 우리 동생이 굉장히 예민해. 그래서 걔는 딱 먹으면 언니 너무 달아. 언니 너무 짜. 씨발 음식 해주기도 짜증나. 처먹으잖아. 내가 그냥 그러거든. 해주는 게 어디야. 처먹어. 이러면 알았어. 알겠어. 이러고 막 먹긴 잘 먹는데 언니 근데 다음부터 좀 덜 달게 해줘. 네가 처먹어. 네가 처먹어. 이러거든. 이제 걔는 해줄 때마다 뭐라고 툴툴대서 짜증이 나고 단 너무 신기한 게
근데 쉰 걸 몰라. 음식 쉰 걸 몰라. 그래서 처먹고 맨날 배 아프대. 나 진짜 나 뭐 그런 걸 아니 근데 나는 그런 건 둔한데 나는 멀리서도 냄새만 맡아도 알아. 야 그거 쉬었다 먹지 마. 어떻게 알아? 냄새가 쉬었잖아. 괜찮은데? 이러고 먹고 얼추 절반 다 먹었어. 가서 보면 배 안 아프냐? 그럼 저녁부터 설사하는 거야. 언니 나 배 아파. 우리 동생 어느 생각도 그랬어. 진짜 골 때려. 그러니까 그래서 걔랑 나랑은 자매인가 봐. 걔랑 나랑은. 그러니까 걔는 맨날 나한테 달게 먹지 마, 짜게 먹지 마, 잔소리하고 맵게 먹지 마. 그러다 속 다 버려. 맨날 잔소리하고. 나는 쉰 거 먹지 마. 음식 상한 거 좀 먹지 마. 상한 거 좀 버려. 이러거든. 나는 언니 나는 진짜 모르겠어. 어떻게 알아? 아니 나는 그냥 온몸에 세포가 쉬었다고 말을 하는데 그걸 왜 몰라? 아니 쉰 걸 왜 모르지? 근데 모르나 봐. 진짜로 모르나 봐. 모르는 사람 있어? 그치. 그러니까 내 동생 이상한 거야. 그치. 이상하네요. 요거는 반대로 초미각자는 영양적이면서 약간 씁쓸한 음식들 뭐 있을까요? 이런 거 많죠. 약간 씁쓸하지만 영양소 충분한 것들. 예를 들어 뭐 있을까? 한약? 약간 씁쓸한 거. 한약은 대놓고 씁쓸한 거고. 이 너는 난 테이스터다. 난 테이스터. 그치? 이런 거 많지 않아? 음식 중에? 쓴바귀. 쓴바귀 같은 음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봄에 되면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채소들, 이런 거 씁쓸한 맛에 먹잖아. 그리고 너네 자몽 먹어, 자몽? 자몽이 쉬면서 써. 나 그 과일 되게 좋아해. 쉬면서 쓴 과일. 근데 그게 자몽에 비타민이 제일 많이 들어있대. 존재하는 과일 중에. 그런 거야. 그래서 영양은 충분하지만 약간 씁쓸한 음식은 피하지. 왜냐면 너무 그 사람들한테 세게 느껴지겠지. 자, 예를 들어서 브로콜리 같은 것들. 따라서 이들은 디프라이브 A 오브 B죠. 자, 이거는 제거나 박탈의 오브죠. 제거나 박탈의 오브. 그래서 A한테서 B를 디프라이브 뺏어가고 뜯어가고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 자신에게서 균형이 잡혀진 식단을 뺏게 되면서 그런 걸 주지 않게 되면서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각이 is not really as 원급 비교죠. 그래서 as만큼 이거 한 거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 뭐예요? 품사가? 형용사하고 부사밖에 못 와요. as 사이에는. 그래서 형용사가 오냐 부사가 오냐는 누가 정해요? 앞에 주어 동사가 올 거 아니야. 이 동사가 정해요. 그래서 동사가 비동사면 형용사가 오는 거고 형비. 이게 일반 동사면 부사가 오죠. 부일. 형비, 부일. 그렇게 외워주세요. 자, 여기는 언제나 원급밖에 못 와요. 원급밖에. 비교급이나 최상급 올 수 없어요. 그래서 glamorous요. 왜 형용사가 왔어요? 앞에가 비동사니까. 그죠? 그래서 시각, 청각, 심지어 촉각만큼 화려하고 근사하고 멋지고 미각은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겠지만 it makes sense for you. it for 투구문이죠. 네가 pay attention 하는 게 타당하다. 가짜 주어, 진짜 주어죠. 그래서 누가 pay attention 하는 거야? 의미상의 주어인 네가. 그렇죠? 그래서 네가 여기서 it가 받아주는 건 당연히 taste죠. 그 미각에 더 긴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게 그게 맞는 거다. 왜? 자, 적어도 네 입 안에서는, 최소한 너의 입 안에서는 이런 화학 작용이 치명적인 게 될 수 있으니까. 이상한 거 집어먹고 죽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자, 그럼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자, 어디까지 우리 했었습니까? 아까 이거 지워도 되죠? 자, 보시면 여기까지 했죠. 아까. 그래서 그 미각이 둔한 사람, 난테이스터. 미각이 둔한 사람을 난테이스터라고 표현했고 이 사람들은 술의 쓴맛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 될 위험이 더 크다. 그 다음 9번에서는 뭐라겠어? 반대로 초미각자 같은 경우는 씁쓸한 거를 느낄 테니까 브로콜리처럼 몸에는 좋지만 씁쓸한 걸 안 먹으려고 그럴 테니까 영양 성분이 있는 그러니까 영양 잡힌 식단을 못 먹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랬고 그래서 10번에서는 결론이 이거지. 결론적으로 미각은 시각, 청각처럼 막 이렇게 화려하고 근사하고 이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되게 중요하다. 너의 건강을 좌지우지하니까. 자, 그러면 주제를 얘들아 한 줄로 딱 정리하면 어떤 게 될까? 맛의 실험을 계속했지. 그러니까 여기 너무 쓸데없이 이런 얘기 이렇게까지 길게 안 했어도 됐는데, 그지? 맛의 실험을 통해서 네가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이것도 찾고, 그다음에 네가 미각에
강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도 찾을 수 있겠지. 찾고 그다음에 그 결과는 너의 행동 습관, 그다음에 건강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부위 찾아라. 어쩌라 이런 거 한 이유가 뭐야? 너가 이거지. 그 미각자의 위계와 행동 장애 사이에서 연결고리를 보여준다. 이런 내용이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흐름이 이렇게 가는 게 다 이게 이유가 있는 식으로 흐름이 흘러갔잖아. 그래서 꼼꼼히 다시 한번 흐름을 봐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별로 안 어려우니까 안 짚고 내가 그냥 해주는 거야. 다음 넘어갈게. 22번 질문. 자, 실험을 했더니 실험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자, 과학의 embrace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무지를 우리가 뭘 모르잖아. 뭘 모르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 과학이 받아들이는 거, 이거를 실험이 증명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말로 알아듣게 설명해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누가 몰라? 모르는 게 누구야? 과학이. 즉, 과학은 잘 모르잖아. 아직 모르는 게 많잖아. 아직 모르는 거를 뭘 통해서 알게 되라는 거야? 실험을 통해서. 이거 그 말이야. 그래서 단어 모르는 거 하나도 없지만 말이 어려워. 뭔 말이야? 과학은 무식해, 무지해. 아직 밝혀내야 될 게 너무 많아.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치? 근데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실험이 증명을 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쵸? 과학이 뭘 몰라. 아직 몰라. 그거를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할 거다. 그 뜻이야, 이게. 자, 그래서 arguably 논쟁컨대 어떤 최악의 것 당연히 관계되면서 목적격 빠져 있겠죠. 자, 실험 그러니까 과학자가 할 수 있는 두동사에 지금 목적어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할 수 있는 과학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것.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거겠지? 과학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게 뭐냐면 is 뭐뭐입니다. 그 다음에 주격 보호의 투부정사가 왔죠. 자, 이 형식은 얘들아, 지금 쓰는 것처럼 이 형식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주격 보호 이렇게 쓰죠. 그죠? 그래서 이 형식 동사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주로 비동사 아니야? 그래서 보호 자리에는 나올 수 있는 품사가 명사하고 형용사뿐이 없잖아. 그래서 주로 뭐가 나와? 명사로 쓰이는 투부정사 덩어리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투부정사는 명사 덩어리야. 이거 명사라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주어 자리 나오고 목적어제 나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패턴에서 자, 주어 나오고 비동사를 이지를 썼다 쳐. 다시 주어 쓰고 is 쓰고 자, 여기에 to do 어쩌고 저쩌고 이런 패턴이 이게 맞는 거지. 근데 요런 패턴에서 이 형식에서 주어 썼고 비동사 썼고 투부정사가 주격보에 나오는 패턴에서 to를 안 써도 돼. 이게 한번 수능 29번 문법 문제 나온 적이 있어. 이게 틀린 게 아니야. 이렇게 많이 써. 그래서 여기 어디 갔어? 여기 2번 질문에서 보면 is 다음에 이거 이 형식 문장이잖아. 그래서 to suppose에서 to를 안 써도 괜찮아. 틀리진 않아. 근데 이걸 묻진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질문이었지? 너네 9월달 모의고사에는 투가 빠진 질문이 있었어. 근데 이번 달 거, 10월 달 거에서 내가 아직 그걸 못 봤거든? 여하간에 그게 틀린 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십시오. 수능에 나왔기 때문에 그걸 반박할 수는 없을 거야. 그렇게 나온다 치면. 자, 그래서 다시요. 과학자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뭐요? 자, suppose 이거를 가정하는 거다. 그래서 뒤에 이제 목적어를 연결하는 접속사에 대해서 생략이 됐겠죠? 지들이 안다고 가정하는 거야. 뭐를? 주어, 동사 또 여기서부터가 이제 목적어가 되겠죠. What will happen in a given scenario without bothering to check. 굳이 확인하려는 수고로 그렇게 귀찮게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고 애써 bother to check니까 애써 확인하다잖아. 굳이 확인도 안 한 채로 너에게 주어진 시나리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거를 확인도 안 해보고 아, 나 다 알아. 이렇게 추측하는 것. 이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거다. 이해됩니까? 됐죠? 그래서 실험은 네가 모른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야. 근데 과학자가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뭐냐? 확인도 안 하고 나 아는데? 이렇게 해버리는 거. 이게 제일 나쁜 거다.
됐죠? 3번. 그래서 The Rise of the Experimental Philosophy. 실험 철학이 등장하는 것. 실험을 하는데 뭐 또 철학도 있나 봐, 여하간에. 실험에 관련된 철학의 등장은 누구와 동시에 생겨났다? coincided with the 무엇을 풀어주는 거야? 호기심을 as a valuable rather than a questionable attribute. 의심스러운 특징이 아니라 가치 있는 attribute 뒤에 생략했겠지? 가치 있는 특징으로서 호기심을 이제 풀어줬지. 옛날에는 자꾸 궁금해 하잖아. 그걸 궁금해하는 거를 야, 이거를 자꾸 뭘 물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굳이 그걸 해야 돼? 호기심을 왜 가져야 돼? 그냥 그런 거잖아. 이걸 왜 물어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 그거 물어봐야지. 물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지. 이렇게 호기심을 이제는 옛날에 억누르다가 풀어놨다라는 거야. 그렇게 이 호기심을 풀어놓음과 동시에 실험 철학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었다. 이해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호기심이라는 게, 아, 이게 정말 필요해? 라고 의심을 받았어. 이게 진짜 필요해서 의심받던 특징이었는데, 그런 게 이제는 당연히 할 가치가 있지. 이렇게 사람들이 얘를 풀어놓게 됐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For all that experimental science today. 자, 오늘날, 오늘날의 실험 과학은, 그러면 이 문장에, 저기죠. All that experimental science today에서 이 문장의 주어는 science. 자, 오늘날 모든 실험을 요하는 과학을 실험과학이라고 하는 거야. 실험을 해야 하는 모든 과학들은 종종 be assumed 어떻게 여겨집니까? To be supported by. 누가 뒷받침한다고 여겨져? To be supported by a 철학적 틀. 그 다음에 이미 이게 맞다라고 승인된 방법론. 이렇게만 하세요 이거죠.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라고 승인된 방법론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state your, 자, hypothesis and the test. 일단 가설을, state는 말하는 거잖아. 일단 너의 가설 이거라고 일단 말해. 그러니까 일단 가설을 세워. 그 말인 거지. 그리고 나서 그 가설을 실험을 해봐.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the fact that, 사실은 어떻다? 자, philosopher of science, 이안 해킹 said. 과학 철학자인 이안 해킹이 말하듯이 누군가는 실험을 할 수 있겠죠. 그냥 호기심에서. out of curiosity. 왜 때문에? to see what it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보기 위해서 그냥 호기심에서 실험을 할 수도 있겠죠. 정리하고 갈게요. 4번까지. 자, 맨 처음 거는 됐죠? 더 안 해도 되죠? 1번 질문은. 그 다음 2번 질문은 뭐래요? 과학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대? 해보지도 않고 나 이거 알아? 이렇게 치부하는 거대. 다음 세 번째 거 뭐래요? 실험 관련된 철학이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호기심이 이게 필요해 라고 의심을 받았는데 이제는 아 이거 해야 돼 라고 가치 있는 태도로 인정받게 되었다. 됐죠? 그 다음 여기서는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실험과학은 통상 어떻게 한대? 가설을 먼저 세운 다음에 검증하는 구조로 이해를 받고 있어.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데 철학자 이 사람이 말을 했던 것처럼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기도 하지만 그냥 궁금해서 실험을 할 수도 있잖아.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일단은 이런 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어떤 근거를 갖고 가설을 세우겠지. 그 다음에 내 가설이 맞음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해.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냥 궁금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렇게도 실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실로 참으로 찰스 다윈의 아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찰스 다윈의 아들이 누구냐면 천문학자인 조지 다윈인데요. 네, 그러시대요. 네, 귀족이시네요. 네. 철학자인, 자, 이분의 아들이시지. 나 이거 엄청 웃었어, 이거 지금. 아니, 야, 이게 지문 낭비, 잉크 낭비, 종이 낭비 아니냐? 그래, 알았어. 찰스 다윈 아들이 누구라고? 조지 다윈이라고. 조지 다윈 직업이 뭐라고? 천문학자야. 여하간에. 자, 천문학자인 이 사람의 그 관점에서 보자면, 이 사람의 관점에 지금 어떤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의 관점에서 보자면, 가끔씩 우리 누군가는 뭘 해야 된대. 완전히 무모한 미친 실험을 해야 된대. 심지어 그게 자 fruitless니까 이거는 열매가 없는 거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아무 의미 없음으로 증명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기 조심할 거. 프루브 다음에 이거 일반 동사잖아. 일반 동사는 얘들아 원래 부사가 와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오면 너네가 못 찾을 거야. 의미적으로는 안 틀리니까. 근데 문법적으로 틀려. 프루브는 어떤 형태를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 형식 동사야. 그래서 뒤에는 형용사가 와야 돼. 보어로. 부사 오면 안 돼. 그래서 아무런 가치 없고 쓸데없다라고 가장 될 거라 할지라도 되게 쓸데없고 미친 실험을 누군가는 해야 된대. 이 사람을. You never know. 해보기 전까지는 몰라. 해보기 전까지는 몰라. 됐죠? 자, 그러면 검증해 볼게요. 이거 요약해 볼게요. 과학의 실험은 확신이 아니고 궁금함, 그 다음에 실험 정신, 이게 과학의 정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글이고요.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를 예측하고 하는 실험도 있겠지만 모르는 걸 인정하고 탐구하는 게 실험이야. 그래서 때로는 정말 이 미친 지구 왜 하는 거야 라는 되게 쓸모없어 보이는 실험조차도 새로운 발견의 시작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거죠. 즉 과학은 뭐야? 일단은 모르는 걸 인정해야 돼. 그 다음에 해봐. 그 다음에 거기서 배우는 거. 요 순서가 과학의 그 순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과학의 본질이 뭐야? 과학의 본질. 모르는 걸 인정하는 거. 그렇게 나왔지? 그 다음에 내가 궁금하면 실험을 하면서 직접 한번 해봐야 된다. 라는 게 이 글의 주제야. 됐죠? 자,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자, 우리는 또 과학 얘기 나오네. 과학적 이론을 버리거나 다른 걸로 바꿔 끼울 수도 있다. 오직 뭐 할 때만 only if we have a better way of explaining the evidence that supports it. 자, it는 이 과학적 이론이겠죠? 과학적 이론을 뒷받침하는 그 증거를 설명하는 더 나은 방법이 있을 때에만, 그죠? 그러니까 과학 이론은 이거는 저기는 증거. 자, 됐어, 그렇지. 아니지. Sorry. 잠시만. 자, 대은 당연히 이거죠. 그 증거가 이건 이론이지, 이론. 자, 그 이론을 뒷받침하는 그 증거를 설명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이 있는 경우에만 그러면 이론이 있고 이 이론을 증거가 설명하겠지. 근데 이 증거가 훨씬 더 나은 증거를 내가 찾을 경우에만 이 이론을 폐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이 이론을. 그래서 그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를 내가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때, 그럴 때에만 이 이론을 폐기하거나 다른 이론으로 바꿔 끼울 수 있다. 자,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의 이론들은 이 1번에 대한, 그러니까 당연히 1번은 주제문이니까 이거에 대한 사례가 이제 나오는 거죠. 걔네가 되게 좋은 사례를 제공한대요. 엄청난 양의 증거가 뉴턴의 중력의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19세기 후반쯤, 뭐뭐 할 때쯤, 이거 때를 나타낼 때 19세기 후반쯤에 이르러서 과학자들이 헤드 PP를 썼어요. 헤드 PP. 왜? 이 헤드 PP는 항상 단순 과거와 같이 가. 그래서 항상 시제가 두 개가 들어가서 헤드 PP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둘 다 과거지만 과거에서 한번 끊어주는 거야. 한번 시제를 끊고 얘보다 더 먼저 일어났음을 나타낼 때 헤드 PP를 쓰는 거야. 그래서 봐봐. 자, 어떤 경우들을 발견하기 힘들기 시작했다. 어떤 사례들? Where its predictions didn't perfectly match observations. 자, it는 그 사례들이겠지? 그런 사례들이 예측을 했어.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내가 관찰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내가 예측을 한 다음에 그걸 실험을 해서 관찰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예측이라고 하니까 일종의 가설이겠지. 내가 가설을 세워서 실험을 했는데 그런 실험 결과와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거야. 19세기쯤에 이르러서.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이츠가 뭐예요? 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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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몰라? 이거지, 당연히. 뉴턴의 중력 이론이지. 이츠 단수잖아. 그냥 문법으로 봐도. 그럼 앞에서 문법 단수로 나온 거 자체가 만유인력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얘들아, 이거 내용석으로 너네 이해 못 따라오구나. 얘들아, 1번 내용은 괜찮아? 2번 내용 뭐야? 자, 그러면
과학 이론은 그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를 내가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이론을 버리거나 딴 거로 바꿀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 뭐야? 뉴턴하고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그 좋은 예다. 그 세 번째가 뭐냐면 많은 증거들이 뉴턴의 중력의 이론이 옳음을 증명하고 있어. 그런데 19세기 후반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과학자들이 뉴턴의 만유, 그 중력의 이론을 가지고 그러면 그게 이론이잖아. 그러면 실험을 해봐야 되지. 그러면 내가 이 이론에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험을 해봤더니 안 맞아 떨어지더래. 그런 케이스가 자꾸 그 목격되기 시작한 거야. 괜찮아요? 됐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불일치가 무엇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다? Only when 아인슈타인이 그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전개했을 때에서만 설명이 되었대. 그러면 여기까지는 과학자들 어떻게 했을까? 뉴턴의 중력의 이론이 틀렸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고 조금 더 그 이론을 예측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했던 거야. 그러다가 자 뉴턴이 죽고 뉴턴이 먼저 살았던 사람이고 아인슈타인이 나중 사람이잖아. 아인슈타인 최근에 죽었잖아. 알죠? 최근에 디멘시아인가? 치매는 아니고 알츠하이머인가? 뭐 그거 걸려서 죽지 않았냐? 아인슈타인이? 뇌를 너무 많이 써갖고 그거 걸려 죽었어, 이 사람이. 여하간에. 자, 여하간에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전개했을 때에서나 그때 그게 왜 일치하지 않았는지가 이제 설명이 됐었던 거야. 자, 그래서 컴마 다음에 위치 나왔으니까 이거는 앞문장을 통으로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자, which was able to match the observations. 그래서 봐봐, 다시. which가 받아주는 거는 둘 중에 하나죠. 앞에 나오는 명사를 받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앞문장을 통으로 받을 수도 있죠. 그럼 일단 해석해 볼게요. 그런데 이것은 그 관찰 결과와 일치할 수 있었다 그랬어. 그러면 which가 받아주는 게 뭐야? 찾아보세요. 일단은 단수죠. 그러면 그렇지. 상대성 이론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그동안 이렇게 관찰했던 것도 있잖아. 그동안 관찰했던 거하고 딱 진짜 떨어지더라.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해결이 다 됐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턴의 이론의 많은 성공들은 무시될 수 없었고 그러면 얘들아 여기까지는 뭐야? 뉴턴의 이론은 틀렸고 뉴턴 틀렸고 아인슈타인만 맞았나? 그거잖아. 뉴턴의 이론들이 완벽하지가 않았대잖아. 그랬는데 그게 안 맞았는데 그걸 누가 설명했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설명했대. 그러면 뉴턴의 중력의 이론은 틀린 거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맞는 건가? 그 내용이잖아, 여기까지는. 자, 이렇게 된 거지? 그게 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관찰 결과랑 딱 맞아떨어지더래. 그러면 뉴턴의 중력의 이론은 버려야 되나? 왜? 여기까지 말을 하자면 버려야 되는 상태인 거잖아. 얘 게 안 맞고 다른 게 맞으니까 그럼 얘 거 폐기하고 딴 거로 바꿔 껴야지. 그러라겠잖아. 딴 거로 바꿔 끼라겠잖아. 그럼 뉴턴 거 버리고 아인슈타인 거 바꿔 껴야 되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턴의 이론의 많은 성과들이 여전히 무시할 수 없더래. 그렇지? 그래서 스틸이 나온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럼 버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릴 수가 없어. 무시할 수가 없어. 여전히. 자,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자, 인정받지 못했었을 것이다. 우대부피표 어떻게 해요? 뭐뭐? 였었을 것이다죠. 만약에 it had not been able to explain these successes equally well. 자, 이것이 트가 받아주는 거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이죠.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이러한 성공은 누구의 성공이야? 뉴턴의 성공이야. 그지? 뉴턴의 성공을 똑같이 잘 설명할 수 없었더라면. 자, if 주어 had pp 다음 주어 조동사의 과거니까 would have pp 해석 어떡합니까? 조동사의 가정법 과거 알려줘 이거 그래서 if 주어 had pp 그다음에 would have pp 원래는 have pp를 쓰려고 한 거야. 조동사 자 여기 과거 조동사의 과거 일단 요거 유념하세요. 자 그다음에 have pp를 쓰려고 했는데 과거를 쓰라 해서 had pp를 쓴 거야. 해석 어떻게 만약에 뭐뭐 했었었더라면 뭐뭐 했었을 텐데 이 말이죠. 해석은 그러니까 만약에 it가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자, 이러한 뉴턴의 성공 사례들을 똑같이 잘 설명할 수 없었더라면, 그랬더라면 아인슈타인의 이론도 받아들여질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5번을 설명해 보세요. 5번을 설명해 보세요. 자, 다시요. 여기 내용을 잘 따라오세요. 자, 3번 내용, 4번 내용까지는 괜찮아요? 다시. 3번 내용 볼게요. 많은 증거들이, 여기서 보시면 많은 증거들이 뉴턴의 중력의 이론이 맞음을 지지했어. 이 내용은 그거지. 그런데 19세기 말쯤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 실제 관찰을 해보니까 안 맞는 게 많더래. 이론과 맞지 않는 게 많더래. 자, 그 다음 4번 내용은 뭐야? 근데 이렇게 안 맞는 내용들을 누가 설명해냈어? 아인슈타인이 설명을 해냈어. 자, 그 다음 5번 내용이 뭐야? 그러면 뉴턴을 버려야 되나? 그런데 뉴턴의 이론도 무시할 수가 없어. 자, 왜 그래?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뉴턴의 이론이 설명한 현상까지도 똑같이 얘가 설명을 잘 못했었다라고 하면 결코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것이다. 왜? 이미 뉴턴의 이론이 자, 이 내용 뭐야? 여기 잘 봐.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자, 뉴턴이 잘 설명을 한 것들 있지. 뉴턴이 설명한 것들을 아인슈타인도 똑같이 잘 설명할 수 없었더라면, 그죠? 그러면 뭐야? 아인슈타인도 맞다고 했어. 뉴턴이 맞다고 했어. 맞지? 그 말이지. 그래, 그거를 설명해내지 못했더라면 아인슈타인도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거야. 즉 뭐야?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뉴턴의 이론의 맞음을 일부 인정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뉴턴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됐나요? 자, 5번 질문 어려워요. 이해하시고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그것은 그렇게 했다. 뭐야?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뉴턴의 이론에 맞으면 설명했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왜 우리가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view A as B. A를 B라고 보다 생각하다 여기다 간주하다 죠 뭐라고 보는 거야? 자, 뉴턴의 이론보다 자, 더 포괄적인 중력의 이론으로 간주하는 이유가 그거다. 두 가지가 전부 중력을 설명하는 내용인가 봐. 나는 잘 몰라. 과학의 문외한이라. 근데 이 문맥으로 보자면 그래. 근데 뉴턴보다 아인슈타인이 더 크게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뉴턴이 이렇게 있고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있으면 자, 뉴턴의 이론이 일부 맞았고 얘가 설명을 못한 것들을 누가 잡았어? 아인슈타인이 잡아서 설명을 해냈다. 그래서 얘를 무시할 수 없는 게 뭐야? 얘가 얘의 것을 풀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뉴턴의 맞음을 인정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얘를 버릴 수 없어. 왜? 핵심 내용이 여기에 이미 얘가 말을 했기 때문에. 틀린 게 있겠지만. 됐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둘 다 맞았다가 아니라 아인슈타인 이론이 더 포괄적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왜? 과학은 누구도 100% 맞았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됐죠? 그 다음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중력의 이론을 찾고 있어요. 어떤 중력의 이론을? 아인슈타인을 go beyond 넘어설 것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if any new theory ever gains acceptance 잠시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아인슈타인도 100% 맞는 건 아닌 거지. 문맥으로 보자면. 그치? 그래서 어떠한 새로운 이론이 만약에 인정을 받게 된다면 그 이론은 will have to 누구랑 다 맞아 떨어져야 돼? 아인슈타인의 이론. 자, as well as. 자, in the realms where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작용하지 않는 새로운 영역에서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이거죠? 그죠? 뿐만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이론의 성공도 다 매치해야 할 것이다. 다시요. 자, 얘는 뭐야? 일단은 as well as는 나중에 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새로운 이론이 또 받아들여졌어. 그럼 걔는 아인슈타인의 이론, 아인슈타인이 풀어낸 것들 있죠. 맞았다라고 얘네가 인정해 놓은 것들도 거기에도 그 이론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 당연한 거야. 일단 1번은 그거야. 그 다음이 뭐야? 그거보다 더 포괄적으로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작용하지 않는 그죠? where는 이거죠? 그러한 새로운 영역에서도 work, 작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뉴턴,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세거 이렇게 오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해결해내지 못하는 영역도 일하라, 즉 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얘가 맞춰놓은 여기에도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될 것이다. 됐죠? 주제가 뭐예요? 과학적 이론은 언제 바뀔 수 있대?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면 바꿀 수 있대. 그 다음, 새로운 이론이 해야 될 전제 조건이 뭐대? 기존의 이론에 딱 맞아 떨어져야 되고, 그것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걔가 설명 못했던 새로운 영역까지도 다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뉴턴보다 아인슈타인이 더 포괄적이다.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고생하셨어요. 올려드릴게요. 23번까지 체킹해서 해석이랑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맨 뒤에 설명 내용 아주 쉽게 다 다 붙여놨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세요.